그 척수로부터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각 정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테마를 손해가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운동 기능, 사람이 몸 하나가 움직이는 것은 엄청난 정보가 움직이고 처리가 되어야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 근육이 긴장된다, 이완된다. 이게 다 손해가 하는 일이에요. 또 어떤 그 정보에 의해서 감정적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싫은 사람, 좋은 사람, 뭔가 이런 감정적 반응을 나타내는 역할도 이 손해가 하고 있다. 그래서 손해가 이제 기능이 저하가 되면은 학습장애, 자폐증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제가 말씀드렸었죠.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이제 자율신경이죠. 그러니까 이 손해는 자율신경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는 물론이지만 온몸의 각 기관, 말초의 모든 세포들이 다 이 손해의 어떤 시스템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심장이 뛴다든지, 그게 다 자율신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손해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인간이, 저는 그 사람의 그 각 사람마다 순간마다 작동하는 그 시스템의 그 밑에는 정말 이 두려움의 뿌리가 깊구나. 인간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 문제가 부딪혀요, 이게. 그 두려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환상들이 있어요. 이게 손해를 이해하는 이제 중요한 테마입니다. 예? 그래서, 뭔가 살아남아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되지, 집도 있어야지, 직장도 있어야지,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내가, 뭔가,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지지 않을까. 빼앗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것이 이제 뭔가 물질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그래서, 에,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 막 명품을 왜 삽니까? 이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그럴듯해 보이지 않을까? 남들이 나를 우러러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그런 어떤 물건들을 명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빌려가지고. 네. 자, 그래서 내가 정말 나로 이렇게 중심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선택하려고 할 때 또 두려움이 오죠, 이게. 그래서 욕망과 경쟁이 지배하는 우리 이 세상에서 온갖 그 방어적인 그런 생각, 내 두려움의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환상의 꿈으로 인간 의식을 지배하고 있어요. 바로 이 주제를 이해하는데 이제 이 손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에고의 영역에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보만 가지고 내가 그걸 잘 알고 있다. 어떤 사람의 이력서의 내용을 보고 잘 알고 있다.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어요. 아, 그 암계라는 분이 스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나는 그 사람 모르거든요. 만난 적도 없고. 근데 잘 알고 있다고. 가끔. 그래서 한 번은 가까이 사는 사람이라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나를 그렇게 잘한다고 얘기할까 하고 내가 이렇게 치과에 가서 만나본 적도 있어요. 이게. 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어떤 정보를 얻게 되면 아주 자기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모니터가 무슨 뭘 어떤 정보를 주지만 체험을 줄 수는 없죠. 이게 사실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정보에만 그냥 휴대폰 딱 찍으면 뭐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흥력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런 이 정보를 잘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자연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어떤 그런 신비를 알 길이 없죠, 이게. 그래서 그 정보가 만들어내는 그 착시가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저 어디, 에, 뭐, 에, 태극기 부대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의 그 집단. 아, 그게 에,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또 종교까지도 무엇이 진실이고 사실인지에 대한 것은 알 필요가 없죠. 그게. 그래서 그 집단적인 그 어떤 착시, 광란 상태로 뭔가 조정하는 그걸 매스컴을 통해서 조정을 하든지 뭐 이런 거죠. 70년대에 70년대에는 국민소득 천불 가지고 막 그냥 여기저기 그런 어떤 그림들 천불 시대가 오면은 자가용을 달 수가 있다. 그때 뭐 자가용이 어디 있습니까? 천불 시대가 오면은 고속도로가 뭐 생긴다. 고층 아파트가 생긴다. 그게 뭡니까? 꿈이었죠, 이게. 예? 지금은 몇만 불이 돼도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인심이 살아있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은. 그래서 내 의식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네, 그런 것들은 실존적인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깨어남의 그 경험, 여기에서 뭔가가 이제 내 두려움을 넘어서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어, 우리가 아침 일어난다는 게 뭡니까? 바로 그런 의식으로 내가 깨어나기 위한 거라고 해요. 그러면 그 깨어남이 뭡니까? 바로 손해가 만들어내는 환상으로부터 깨어나는 거죠.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이에요.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회적 산물이죠. 뭐 아까 태극기부터 했던 다 이 사람들 집단, 예배당이 했던 이런 집단 속에서 어떤 그 영향을 받고 살아왔잖아요. 이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수많은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하지만 그 밑바닥에 어떤 집단 의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들여다봐야 될 테마죠. 노예들이 있어요. 노예들이 어떤 꿈을 꾸겠습니까? 나도 이 노예 생활을 벗어나겠으면 나 같은 노예를 부리고 살 거야. 이런 식이죠. 지배 당하는 자는 지배하는 그런 뭔가 지배자 같은 그런 꿈을 꾸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나도 이제 부자가 되고 그러면 어? 뭐 이 아이들도 두고 말이야. 그렇게 살 거야. 그게 다 개인이 꾸는 꿈이건 집단이 꾸는 꿈이건 그런 요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자, 머릿속에 어떤 지식이 들어있어요. 정보가 들어있어요. 정말 실존적인 그런 경험을 만날 때, 그 경험으로 깨어날 때, 내가 뭔가 꿈으로 도배당하고 있는 내 두려움을 투사시킨 그런 내용들로부터, 그런 환상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게 그런 사람을 이제 자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네? 네. 자, 그래서 나를 알아간다는 거. 이게 참 무궁무진한 그 재미가 있고, 뭔가, 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보람을 주는 테마인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날 이 햇빛이라고 하는 것이, 아,
나를 속이는 어둠이었구나. 그런 마음이 오던 때가 있었어요. 응? 밤하늘의 별을 보고 영원의 세월을 생각할 때, 이 요한한, 몇십 년 사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거기에 목을 매달았던, 아, 내가 이 어둠에 속았네? 이런 거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태양빛이라고 하는 것이 별 보는 데는 어둠이잖아요. 또, 제가 바라나시 얘기를 했었죠. 그, 해가 떠오른다고 막 사람들이 강물에 뛰어들고, 아, 그 막, 그냥, 오염된 그 물을 막 마시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태양은 떠본 적이 없는데, 아침에 해 떴다고 저렇게, 이런 막 그릇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몸으로 푸는 사람, 앞으로 푸는 사람, 이것도 교파가 있나 봐요. 우리는 사부님께서 앞으로 하겠다, 이러고 있고, 어떤 사람도 밖으로 막 퍼내고 있고 말이에요. 네, 머리다 붓는 사람도 있고. 어찌됐건, 뭐 그런 거죠. 인생의 그 다양한 모습. 그럼 해가 떴나요? 그 자리에 있는 태양을 뜨고 있다. 그 뜨는 태양을 바라나시에 와서 보고 여기서 화장을 하면 왕생 극락을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죽어서 화장을 하려고 인도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름처럼 와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 어둠과 빛을 혼동하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세상. 바로 여기에 진실은 왜곡되고 있고 그 왜곡을 우리는 환각이라는 형태로 경험하는 줄도 모르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율신경계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생존을 담당해요. 생존. 그리고 알아서 뛰어요. 알아서 작동을 해요. 심장이 야 지금부터 뛰어. 내가 말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뛰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서 뛰잖아요. 심장이 작동을 해요. 숨을 쉬는 것도 다 자율신경이 작동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자율신경의 그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축구에서 공격수가 이 교감신경이라고 한다면 부교감신경은 수비수 역할을 해요. 내가 어떤 안전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너무 과다하게 집착을 하고 있구나. 그 과다한 집착은 경계심을 당연하게 이제 또 끌고 들어와요, 이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이제 제가 그러면서 이제 6번 유형을 바로 이 교감신경을 과다하게 조이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죄라고 하는 말이 조인다는 뜻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감신경이 이 바란스가 항진되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서 이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식구들이 아무도 없으면은 오늘 저녁에 도둑이 들을 줄 몰라. 그래서 온 집안에 막 전물 전체에 불을 뭐 켜놓고 잠도 못 자고 도둑이 들어오면 나는 이렇게 대처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 생각을 하면서 긴장을 하면서 밤을 새우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느닷없는 공격성을 분출할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공포와 싸우는 육군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예. 그래서 긴장을 이완하고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부교감 신경이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추도록 이럴 때 우리가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몸의 언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에 아주 심각한 장애를 앓고 있어요. 특히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치매가 와요. 치매가. 응? 자, 깨진 거울 앞에 서면 내 얼굴이 어떻게 보입니까? 뭔가 산산이 부서진
그런 모습으로 보이겠죠, 이게? 깨진 마음의 거울로 이 세상을 본다면, 내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에게 진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깨어진 그 거울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환각 상태에 있다. 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환각제, 이 환각제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진짜. 이 환각제가 손해에 작동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환각을 담당하는 이 손해가 건강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환상의 세계를 실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 세계는 환시, 환각, 환청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세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환상 속에 사는 인간들이 환각제까지 손해에 투입하는 이런 일을 뭔가 벌이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